자, 지금 시간이 2023년 9월 26일 화요일 오후 5시 27분입니다. 코포스 얘기만 좀 따로 떼서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수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코스피 지수 잘 보세요. 올봉 저가 깨졌죠? 예? 2482.06 예. 보시면 깨졌습니다. 예? 올봉 저가가 깨졌어요. 코스피 지수의 지난 달 저가가 깨졌다는 거죠. 예. 그러면 제가 코스피 200 지수를 보여드릴게요. 코스피 200 지수를 봤더니 안 깨졌어요. 325.74 예, 안 깨졌습니다. 그러면 코스피 지수는 깨졌는데 코스피 200 지수가 안 깨졌기 때문에 어쨌든 확률상 코스피 200 지수도 코스피 지수처럼 지난달 저가를 붕괴할 확률이 있어 보이고요. 있어 보인다. 이주봉을 보여드릴게요. 이주봉을 보시면 잘 보세요. 예. 저가 투자 심도가 요렇게 해서 하나 더 내려갔죠. 요렇게 해서 하나 더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저가는 325.74를 붕괴해야 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깨질 거라고 봐요. 예? 깨질 거라고 본다고. 지금 상태에서 보면 예, 지난달 저가는 깨질 거다. 나스닥 지수의 오르고 내림과 상관없이 내일 안 깨면 다음 주라도. 예? 내일 붕괴하지 않으면 다음 주라도 저가를 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건 깨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난 달 저가 325.74는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자, 요게 하나.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뭐 미국 증시가 오르고 내리고 뭐 이런 걸 다 고려하지 않고 그냥 차트로만 봤을 때는 이미 325.74를 붕괴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개월 봉을 보시면 지금 이 정도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코스피로 보시면 많이 달라요. 코스피는 지금 이 정도 위치에 있어요. 그죠? 그리고 2455.99 이 수치가 있는데 지금 그 수치랑 가까워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미국 증시가 내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코스피 200 지수 기준으로 325.74를 깨기 위해서 내려가다가 코스피 지수가 2455.99를 붕괴하게 된다면 2455.99를 붕괴하게 된다면 분기봉 저가까지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분기봉 저가가 깨진다라고 고려했을 때 분기봉 저가가 깨지려면 어디까지 내려야 되는 거지? 317.78이에요. 코스피 200 지수는. 예. 코스피 200 지수는 317.78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꽤 멀어요. 꽤 멀어. 이해되세요? 예. 지금 326인데 317.78까지 내리려면 거의 9% 가까이 내려야 돼요. 9%면 3% 좀 안 되는 수치예요. 그러니까 증시가 생각보다 코스피 200 지수는 많이 내려야 된다는 거지. 코스피 지수야 뭐 여기서 몇 포 안 내리면 돼요. 6포? 7포. 7포 정도만 내려도 돼요. 자, 2462.97 빼기 2455.99는 6.98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7%만 내리면 된다고. 2462.97. 예. 0.3%만 내리면 돼요. 0.3%. 0.3%만 내리면 전분기 저가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코스피 지수가 0.3% 내리는 게 코스피 200 지수로는 3% 내리는 거랑 효과가 똑같다고. 그래서 과연 2455.99를 깰까? 깨면 생각보다 코스피 200 지수나 선물 지수의 하락은 크게 나와야 되거든요. 특히 선물 지수 같은 경우에는 328.35잖아요. 328.35인데 전분기 저가가
322.3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6.05포가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는 거의 9포대 내려야 되고 선물은 6포대 내려야 되는 거죠. 그럼 선물만 따져도 328.35 예, 1.84%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0.3% 내리는 거. 코스피 지수가 0.3% 내리는 게 선물 지수로는 1.85% 내리는 거고 코스피 200 지수는 한 2.7% 정도 내려야 되는 그런 위치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지난달 저가를 붕괴하느냐 마느냐 뿐만 아니라 이게 지난 분기 저가를 붕괴하느냐 마느냐도 이제 연결이 돼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지난 분기에 저가를 붕괴하면 최저가 모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목표가가 작년 저점 2134.77 예, 여기까지 열리는 거예요. 응? 여기까지 열리는 거라고. 예? 그러니까 이번 분기의 저가를 다음 분기에 붕괴하면 2134.77까지 열린다는 거죠. 물론 이제 악재가 떠야겠죠. 예, 그게 어떤 악재가 뜰 거냐, 예를 들면 미국 국채 문제냐, 영국 국채 문제냐, 아니면 중국의 부동산 문제냐, 아니면 일본의 채권 문제냐, 뭐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이제 산재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뭔가를 골라서 터지든지 하나가 터지면 이제 움직일 텐데, 어쨌든 내려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의 환경은 하락으로 갈 수 있는 여지를 계속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상방으로 가려는 기본적인 맥락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은 한번 좀 함께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지난달 저가, 예? 코스피 200 지수든 선물 지수든, 예, 지난달 저가까지는 일단 붕괴 가능성은 열었다고 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분기에 이번 분기 저가를 깨냐 안 깨냐에 따라 예, 작년 저점까지 이제 열지 말지를 이제 봐야겠죠. 예, 근데 저는 8월달 저가까지는 이미 붕괴할 수 있는 그 선상에 왔다라고 보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코스피 지수와 코스피 200 지수의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고버스를 봐야죠. 2730원. 예, 고버스는 이제 반대의 환경이죠. 예, 반대의 환경인데, 제가 이거 상승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를 설명해 드렸어요. 세 가지. 첫 번째, 고가를 넘는다. 그럼 확정. 그죠? 첫 번째, 고가를 넘는다. 확정이고, 두 번째는 종가를 넘는다. 그죠? 종가를 넘는다. 세 번째는 저가를 지킨다예요. 예?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 저가를 지키면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여기. 예? 그러니까 현재 만들어진 저가를 지키면 한 2,840원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엔 2,840원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3분기 고가를 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가를 지키면, 다음 분기에서 저가를 지키면 상방이라는 거고, 종가를 상승시키면 목표가가 여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요. 예, 여기가 목표가입니다. 한 3,870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일 이대로 끝나면 목표가는 3,870원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이번 분기에 다음 분기 고가를 넘거나 다음 분기에 이번 분기 고가를 넘으면 이제 고가도 최고치가 되기 때문에 그럼 목표가가 3,940원이 되는 거죠. 이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희망이 생겼다요. 희망이 생겼다라는 거죠. 예. 뭐 어떤 분이 막 댓글에, 유튜브 댓글에 1,800원 갈 거다. 뭐 그런 이야기를 적었던 적이 있는데, 제가 하도 답답해서 그분을 차단시켜 버렸어요. 예. 본인이 어떤 뷰를 가지든 사실 상관은 없죠. 예? 본인이 뷰를 갖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 뷰를 굳이 저한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그게 의아한 거예요. 예. 그런 이야기는 레버리지나 주식 게시판에 가셔가지고, 아니면 주식 유튜브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면 덕담이 되지만, 하방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버스는 1,800원 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글쎄요, 하방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1,800원을 가는 게 아니라 지금 2,800원을 향해 가고 있어요. 결국엔 다른 사람들한테 다 피해 준 거지. 예? 고포스 투자자에게 피해만 잔뜩 준 꼴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좋은 얘기는 좋은 데 가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괜히 고포스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다 대고 증시 오른다 이런 얘기를 하실 필요 없이 레버리지 유튜브 하시는 분한테 가서 나도 오를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서로 좋은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월봉은 이제 고가를 넘을 거냐, 내일 체크해야 될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고가를 넘을 거냐. 근데 넘든 안 넘든 상관은 없어요. 넘든 안 넘든 상관없이 다음 봉에서 고가를 넘기 유리하게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다음 봉에서 고가를 넘기 좋게만 만들어주면 땡큐. 그거 외에는 뭐 딱히 바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이제 하루 남았는데 하루 동안에 양봉으로, 윗골이 없는 양봉으로만 마감해주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이건 이제 최고가 모드예요. 고가가 이렇게 올라갔죠? 이걸 보시면 돼요. 자, 여기보다 여기가 높잖아요. 빨간 거. 여기보다 여기가 높다고. 높잖아요. 여기보다 여기가 높잖아. 그러니까 고가가 이걸 넘어야 되기 때문에 이미 고버스 이주봉도 전고를 이미 타겟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8월 고가를 넘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게 지금 이번 주에 넘든 다음 주에 넘든 상관없어요. 이주봉은 2주 안에 넘고 지금 유효기간이 한 달 정도 더 남아있기 때문에 어쨌든 8월의 고가는 넘을 거라고 봐요. 근데 8월의 고가를 내일 넘느냐 아니면 10월 달에 넘느냐 상관없어요. 근데 10월 달에 넘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3분기의 고가를 4분기에 돌파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잘하면 이제 3,870원, 3,940원으로 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봉 내일 그냥 양봉으로만 마감하면 땡큐. 양봉으로만 마감하면 땡큐입니다. 더 이상 바라는 거 없어요. 여기 보면 상단선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고가 방어 안 될 거라 그랬잖아. 운 좋게 넘었습니다. 자, 3일봉도 고가 넘고 잘 가고 있어요. 고가 넘고 잘 가고 있다. 감지덕지하죠. 올라가고 있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일봉, 일봉은 이제 과열 단계에 들어갔고 이제 미래로 봐야죠. 일봉은 과열이잖아요. 과열이야. 과열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 2,715원까지 조정하면 요 정도까지 2,795원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어요. 이 구조로는. 자, 3일봉은 아직 과열권에 안 들어갔고 주봉은 다음 주도 상승 추세죠. 근데 아직 하단선이 발달한 건 아니에요. 아직 하단선이 덜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주봉은 아직 상승 추세입니다. 이대로 올라가면 아직 상승 추세인 거예요. 월봉도 상승 추세고 한겨울봉도 보시면 고가를 넘을 수 있는 공간은 확보되어 있어요. 조정하면 한 2,570원까지 조정이 가능한데 고가는 뚫을 수 있다는 거죠. 고가 뚫고 나면 이제 사건이 하나 터져야 돼요. 지금 상태에서 올라가려면 이제 사건 터지고 한 방에 왕창 끌어올려야죠. 자, 여기까지 보셨고요. 제가 보여드릴 건 다 보여드렸어요. 사실 별거 없어요. 자, 개인은 계속 매도해요. 1, 2, 3, 4, 5, 6, 7, 7거래일 동안 개인은 계속 고버스 매도하고 있죠. 사람들이 상승장이다, 너무너무 좋다, 맨날 그런 소리 하니까. 그런 소리 해대니까 개인들이 고버스 안 사고 맨날 파는 거잖아요. 엄청 고맙죠. 자, 지금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동안 개인은 고버스를 팔았습니다.
팔았어요. 615억을 팔았다고. 근데 이게 지금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615억을 팔았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자, 코포스가 얼마에서 떨어졌는데, 예? 여기서 떨어졌다고요. 3,420원이 시가고, 고가가 얼마예요? 고가가, 3,640원이에요. 근데 3,640원에서 하락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얼마예요? 2,730원이잖아요? 근데 다 손절했다고. 다 손절했다고요, 지금. 예? 1월, 2월 해가지고 8,600억 정도를 산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1월, 2월만 볼게요. 1월, 2월만 보면, 자, 1월, 2월만 보시면 개인이 고버스를 얼마 샀냐면, 예, 8,420억을 샀다고. 8,429억을 2달 동안 샀단 말이에요. 1월, 2월. 그럼 3월부터 보자고요. 3월부터. 3월부터 그럼 개인은 고버스를 어떻게 했나. 자, 3월부터 현재까지 보세요. 예, 얼마를 팔았어요? 9천억을 팔았잖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1월, 2월 2달 동안에 매수한 걸 다 손절했다고. 다 손절했다고요. 그러면 보세요, 이게. 예? 자, 1월, 2월이잖아. 1월, 2월. 예? 1월, 2월이 요 두 개잖아요. 요 두 개 산 거 여기서 다 손절했다고. 없다고. 없어요, 지금. 응?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고버스 없다고. 그러니까 올라가는 걸 막을 방법도 없다고요. 왜? 개인이 보유한 게 없어. 여기서 8,400억을 샀는데, 예, 여기서 9천억을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손절했다고. 예? 위에서 산 거 전부 손절해서 지금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고버스가 없단 말이에요. 작년에 1조 매도했어요, 개인. 예? 작년에 개인 고버스 1조 매도했다고. 근데 지금은 600억 매도 중이잖아요. 사질 않아. 예? 그럼 이건 상승장이 아니지. 상승장이면 개인이 고버스를 사야 상승장이지. 개인이 고버스를 매도하고 있는데 상승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자금의 흐름은 고버스에게 훨씬 더 유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 무슨 생각해요? 고버스는 쓰레기, 고버스 사지 마라, 고버스 보유하지 마라, 얼른 팔아라, 이러다 죽는다, 2,700 간다, 2,800 간다, 3,000 간다. 예, 그런 소리만 계속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개인분들이 고버스를 안 사는 거예요. 예? 고버스를 그러니까 안 사지. 환율이 1,150원 간다, 뭐, 그죠? 1,150원 간다고 막 떠들잖아요. 8월까지 코스피 지수가 2,700에서 2,800을 가고, 환율이 1,220원을 가고, 연말까지 코스피 지수가 3,000을 가고, 환율이 1,150원을 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버스를 안 사. 그러니까 지수는 내리죠. 다 사람들이 코스피 3,000 가는 줄 알고 넙죽넙죽 현물 매수하고 있다 보니까, 예, 오히려 지수는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맙게 생각한다고요. 저는 사람들에게 고버스 추천할 생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고버스 매수하면 지수가 올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 고버스를 팔아야 돼요. 예, 고버스를 팔아야 된다고. 고마운 거죠. 예. 다만 이제 제가 동영상을 만들면서 의도적으로 고버스를 팔라고 부추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목에만 고버스를 마치 팔아야 되는 것처럼, 예, 뉘앙스를 풍기는 거고, 실제 내용은 사실 고버스를 팔지 말고 다른 분들이 팔 테니까 당신들은 좀 보유해 보세요라는 뉘앙스로 동영상을 만들고는 있어요. 뭐 저 같은 사람이 환율을 분석하면 그 환율 분석이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환율을 알아요. 얼마나 알아요? 금융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죠? 예, 뭐 달러나 뭐 유로화나 엔화나 이런 것들이 어떤 환경에서 이렇게 움직이는지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차트를 보고, 예, 그냥 떠드는 수준인 거지. 응? 환율에 대해서 알면 뭐 얼마나 알겠어요. 예, 차트를 보는 사람이 환율을 떠드는 것 자체가 코미디인 거지, 사실. 누군가가 막 전문가라고 막 얘기하면 속으로 웃죠. 예? 본인이 전문가라고 떠드는 사람 있으면 솔직히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뭘 배웠는데, 어디서 배웠을 거 아니에요. 금융을 뭐 혼자 깨달아요. 내가 가서 배우고 와야지. 예? 근데 그거 배우는 게 쉬워요? 어려울 것 같은데. 예? 배우는 게 어렵다고요. 일단 배우는 비용만 해도 억대로 들잖아요. 응? 그 해외 가가지고 영어도 해야 돼. 영어도 해야 되고 학비도 내야 되고 거기서 생활도 해야 돼요. 그러면 1년에 억대로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 전문가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없으면 전문가도 못해. 그 비용을 어디서 감당해요? 근데 어느 날 책 읽고 차트 보고 깨달아가지고 금융 전문가가 된다라는 거는, 그건 제 입장에서는 코미디예요. 그냥 차티스트인 거지. 응? 저 같은 부류의 사람은 차티스트인 거지. 전문가가 아니죠. 무슨 전문가예요. 그냥 차트 보는, 예, 사람인 거지. 차트를 잘 보면, 잘하면 장인 정도는 되는 거고, 예. 그냥 기술자인 거죠. 지식이 풍부한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건 어디 가서 배워온 사람도 똑같더라고. 예? 그러니까 국내에서 차트 공부하면서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이나 해외 가가지고, 예, 어느 대학교 뭐 무슨 석사 과정 이런 거 밟고 와가지고, 예, 전문가 행사하는 분들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다 전문가라고 다 떠들고 다니는 거죠. 근데 사실 별 차이 없는 거죠. 안 그렇겠어요? 저는 큰 차이가 없다고 봐요. 미국의 메달리온 펀드인가? 1년에 수익이 50%, 30%에서 50% 정도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년 수익이 30에서 50%. 진짜 유명한 펀드입니다. 1년에 연평균 수익이 그 정도 나면 엄청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10배, 20배 막 얘기해. 그죠? 전 세계에서 거의 탑급의 펀드도 1년에 30% 수익 내면 초대박이에요. 초대박. 그런 펀드 가입도 쉽지 않아. 받아주지도 않아요. 근데 잘 모르는 분들은 뭐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에서 뭐 10배 나고 20배 나고 막 그런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저는 그건 도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사람들에게 분석법을 공유하면서 그렇게 리스크가 큰 상품을 대상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레버리지나 인버스, 곱버스 같은 그나마 변동폭이 적은 상품을 다루는 이유는 그런 리스크 문제 때문입니다. 그런 건 좀 감안하시고요. 그래도 9월 말에 생각보다는 해피엔딩이에요. 생각보다는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다라고 보여주고요. 내일 하루 잘 마감하시고, 결국 이제 추석 연휴 지나서 시초가가 갭상승이 나오느냐 갭하락이 나오느냐에 따라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 뭐 그거는 감내해야죠. 갭상승이 오든 갭하락이 오든 감내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9월에 마감 하루가 남았는데 뭐 이 정도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자, 물러가겠습니다.